네, 1학년 여러분 다시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자, 요번에도 또 새로운 우리 유형편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자, 요번에 진행해야 될 유형은 또 두 가지, 7번 그리고 8번. 자, 실용문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표에 관련해서 우리가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실용문 유형 문제풀이 및 설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용문이 도대체 뭘까? 자, 실용문 요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으로서 난이도가 전 단계보다는 조금 어렵다고도 판단할 수 있지만 요것도 굉장히 쉬워요. 왜 그러냐? 자, 실용문이란 무엇이냐고요? 바로 안내문이나 광고지, 홍보들의 세부적인 내용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선택지와 비교하여 옳고 틀린 부분을 찾아내는 형식의 문제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지문에 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네, 답을 그대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선택지와 비교만 하면 됩니다. 자, 지문의 내용과 선택지는 반드시 꼭 비교해야 된다. 네, 이렇게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니까 꼭 비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이 두 번째 거는. 자,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자, 제목과 도입부를 통해 어떤 종류의 실용문인지를 파악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내문이냐 광고지냐 무엇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거냐 그것을 파악해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잘 보셔야 되는 게 바로 두 번째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간단하게 설명은 끝났고요. 자, 또 시간, 요금, 연령, 장소 등의 실용문의 핵심 정보.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문이나 또는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이 안내문 내용에서는 항상 요 시간, 요금, 연령, 장소 같은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문제의 키 포인트들입니다. 요게 변동이 되거나 요거를 틀리게 만들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시 문제 이제 볼게요. 자, 예시 문제는 우리가 자, 좀 내용이 길죠? 자, 보시면 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전체 내용을. Sustainable Mobility Week 2019. 자, Sustainable, 지속 가능함이라는 겁니다. Mobility Week. Mobility는 뭐예요? 이동수단인 거죠? 자, 이동수단 주간 2019년에 홍보하는 건데 이건 도대체 무엇에 대한 글이냐? 자, 그럼 그 밑에 줄에 보시면요. 요 첫 번째 문단에는 항상 이 글이 그러니까 핵심 주제가 뭔지를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해석을 보시면 This annual event for clean and sustainable transport runs from November 25th to December 1st. 자, 매년 일어나는 요번의 이벤트 Clean and Sustainable Transport. 자, 깨끗하고 sustainable, 유지 가능한 transport.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운행을 한다는 거네요. 이제 홍보글이네요. 홍보글. 자, the slogan for the event changes every year, and this year is Walk with us. 자, 이 행사의 슬로건, 홍보글이죠. 홍보글은 매번 바뀐대요. 매년 바뀌고, 그리고 올해의 슬로건은 함께 걸어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ou can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below. 자, 밑에 있는 활동들을 이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워킹 챌린지라는 부분에서부터 쭉 보시면요, 이 내용이 정말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간, 장소, 연령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키포인트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뭘 해야 되냐? Try to walk over 20,000 steps. 2만 보 이상을 한번 걸어봅시다. 언제? During the weekend of the event. 자, 이 이벤트 주말 동안 무엇을 하기 위해? To promote a clean environment. 깨끗한 환경을 어떻게 홍보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Selecting Sustainable Mobility. 자, 대체 가능한 대중교통 선택이죠. 자, use public transport or a bicycle instead of your own car. 본인의 자동차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자. 또는 자전거를 타보자. 그리고 밑에 또 보시면 Participants who complete both activities are qualified to apply Sustainable Mobility Week Awards. 자, 두 가지 활동, 즉, 이 워킹 챌린지, Selecting Sustainable Mobility까지를 다 완료한 참가자들만 이 Sustainable Mobility Week Awards 수상식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Participant must register online. 자, 참가자들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참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주소가 있죠. 자, 간단하게 이제 내용을 봤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을 고르는 방법이 뭐냐? 비교하라는 거 분명히 얘기했었죠, 선생님 처음에.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게 바로 이 지문의 선택지입니다. 자, 첫 번째 슬로건이 매년 바뀐다. 주말 동안 2만 보 넘게 걷는 것에 도전할 수 있다.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활동이 있다. 한 가지 활동을 완료한 참가자는 수상 자격이 있다. 참가자는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된다. 자, 몇 가지를 딱 봤는데 몇 가지는 맞는 거고 한 가지가 틀린 내용 같아요. 선생님 보았을 때는. 자, 그럼 이제 답을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 아까 뭐예요? The slogan for the event changes every year. 자, 슬로건이 매년 바뀐다 했었죠? 두 번째, try to walk over 20,000 steps. 2만 보 이상을 걸어보기를 하자. 그리고 during the weekend. 끊겼네요. 자, 세 번째, use public transport or bicycle instead of your own car. 자기 자동차 대신에 대중교통이나 또는 자전거를 타보자. 그리고 네 번째, participant who complete both activities 돼 있네요. 그쵸? 두 가지 활동 모두 완료한 사람만 자격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participant must register online. 반드시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된다. 자, 그래서 답안들을 다 비교해봤을 때 슬로건 매년 바뀐다. 맞죠? 주말 동안 2만 보 넘게 걷는 것에 도전할 수 있다. 네, 맞는 겁니다. 또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활동이 있고요. 한 가지 활동을 완료한 참가자 아니죠. 한 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바로 두 가지 활동 모두 완료한 참가자만 수상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5번은 뭐 참가자 온라인 등록은 맞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선택지와 지문 내용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핵심 정보들이 비교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핵심 정보와 이 선택지는 꼭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교를 해서 문제를 해석하기만 하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다. 어렵지만 쉬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잘 한다면 이 문제 푸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 유형 푸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아까 7번 실용문 문제 유형 간단하게 설명했고, 자, 이번에는 도표입니다. 요것도 거의 앞에 실용문과 흡사한 형태지만 여기서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짜증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덧셈 뺄셈 나누기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이 좀 짜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도표라는 건 말 그대로 숫자가 나와 있는 그 도표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 도표 그래프의 내용을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도표란 그래프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도 있고 선 또는 수치 이런 형태의 그래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보다 도표에 나와 있는 수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 도표에 나와 있는 숫자에 꼭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한눈팔면 안 됩니다. 자, 지문의 내용, 그러니까 즉 지문의 내용이 선택지가 돼 있습니다. 도표의 내용을 반드시 꼭 비교해야 된다. 아까도 말했던 꼭 비교. 이것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도표에서 특이한 정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빠르게 확인하면서 특이한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 선택지가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못 진술된 부분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선택지와 도표 수치를 꼭 비교하면서 이 내용이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도표에 나와 있는 수치와 맞는지를 비교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예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보시면 이런 형식의 이제 막대 그래프가 한 가지 예시예요. 자, 보시면 자 1번, 2번, 3번 뭐 이거는 번호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굵은 글씨로 나오는 건 바로 이 도표를 소개하는 거예요. 도표가 도대체 무엇에 대한 도표냐? 자, 해석을 해보면 Who 11-year-old Australians consulted if they had problems? 11살짜리들. 근데 어느 나라 사람이야? 오스트레일리안이에요. 호주인들이죠. 11살짜리 호주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상담을 하냐? 자신이 문제 있으면 누구에게 상담하냐? 그 상담 대상들이 밑에 나와 있었죠. 엄마, 아빠, 뭐 형제,
선생님 또는 친구. 근데 바가 두 개죠. 자, 보시면 여학생, 남학생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그런 도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표 수치를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자, 일단은 상담을 하는 대상자들을, 요 대상자들, 그리고 이 대상자들에 해당되는 수치, 요 수치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비교해야 될 지문입니다. 자, 지문의 선택지,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선택지인 거예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지문은, 첫 번째 문단은 항상 공백입니다. 번호가 없어요. 이유는 소재 또는 주제를 알려주는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번호가 들어갈 수 없어요. 자, 그럼 무엇에 대한 그래프인지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The above graph shows who Australian girls and boys aged 11 consulted if they have problem. 그러니까 호주 11살 내기 여학생, 남학생들이 그들이 문제 있을 때 누구에게 상담을 하는 그래프이다. 자, 그럼 첫 번째 1번을 보시면 Mothers were the most consulted source if girls and boys have problems. 자, 엄마가, 자, 어머니들이 우리 여학생, 남학생들이 문제 있을 때 가장 많이 상담을 하는 대상자다. 두 번째, for boys. 자, 남자아이들에게는 Fathers were the second most consulted source, followed by friends. 남자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상담을 받는 존재였고 그 뒤를 이어서 누구였냐? 친구들이었다. 세 번째, the percentage of girls who consulted teachers was 20% points higher than that of girls consulted father. 자, 퍼센테이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수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학생들 수치입니다.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았던 여학생들의 수치가 20% 하이어예요. 20%가 높았다. 누구보다? 뭐뭐대? That of girls consulted fathers. 아버지들한테 상담받은 것보다 20%는 높았다. 누가? 바로 선생님들이. 네 번째, the percentage of boys who consulted teachers was higher than that of girls who consulted teachers by 4 percentage points. 자, 남학생들의 퍼센테이지죠. Who consulted teachers.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받은 남학생들의 퍼센테이지가 높았대요. 누구보다? 여학생들보다.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상담받은 수치보다 남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상담받은 수치가 높았는데 얼마나 높았냐? 4%가량 높았대요. 마지막, more girls went to their friends than to their brothers or sisters if they had problems. 더 많은 여학생들 숫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상담받은 여학생들입니까? 친구에게 상담을 받은 여학생들 숫자는 더 많은 여학생들이 친구들에게 상담을 받았다. 누구보다? 그들의 형제자매한테 상담을 받은 수치보다 오히려 친구들한테 더 많이 상담을 받았다. 자, 그럼 이제 이 도표 내용들이, 이 지문 내용들이 틀린 게 있는지 또는 혹시 맞는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렇죠.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은 문제 생겼을 경우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조언을 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뒤로 가셔서 이 도표 수치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머니들이 89%. 야, 최상이네요. 네, 가장 많이 조언을 구한 존재가 바로 어머니죠. 자, 두 번째. For boys, fathers were second most consulted source, followed by friends. 자, 도표를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도표를 한번 볼게요. 자, 남자의 경우 아버지에게 두 번째로 많이 조언을 구했고 친구가 그 뒤를 이었다. 맞아요? 네, 맞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벌써 답이 나온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자, percentage of girls who consulted teachers was 20% points higher than that of girls who consulted fathers. 선생님에게 조언을 구한 여자아이들의 비율은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한 여자아이들의 비율보다 20% 더 높았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뒤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아버지, teacher, girls. 방금 뭐라 했어요?
지문에서는 선생님들에게 상담받은 여자아이들의 수치가 아버지들한테 상담받은 여자아이들 수치보다 20%가 높았댔죠. 근데 높아요? 정반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표를 비교해 보시면 답이 그냥 술술 나와요. 자, 그러면 이미 3번이 틀린 걸로 여러분들이 확정 지었는데, 자, 4번 볼 이유도 있겠습니까? 5번 볼 이유도 있겠습니까? 자, 4번, 5번 둘 다 옳은 내용으로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지 지문의 내용과 도표를 비교해보면 쉽게 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실용문과 그리고 도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유형을 설명해드렸고 문제를 한번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어요. 자, 어렵지만 머리를 써야 되는 이 실용문과 도표 잘 기억해 주십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방법만 알면 문제를 푸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은 유형이에요. 대신에 너무 오만하다 보면 쉽게 틀릴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함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7번째, 8번째 그리고 실용문 그리고 도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자, 쉽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런 유형 풀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